돌파력 시험대 오른 윤석열, 부인 논문 의혹 조사 착수. 최근에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타이틀로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이전에는 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각을 세우는 이런 행보를 보였었죠. 이번에는 스타트업 관련 일정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스타트업 관련 일정을 잡은 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겠죠. 왜 갔는지 윤석열 전 총장한테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스타트업 코리아 화이팅! 스타트업 코리아 화이팅!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으로 간단하게라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이분들한테 좀 좋은 신발을 좀 신겨드리고 그 불필요한 이런 뭐 모래주머니가 있다면 좀 제거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이 어떤 자율과 창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영환 의원님 어떻게 만나게 되시는 건지 오늘은 우리 좀 여기에 집중해서 저걸 하고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지는 규제 혁신으로 보입니다. 규제 혁신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신겨드리고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좋은 신발 꼭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말하고 이 불필요한 모래주머니, 필요 없는 각종 규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들, 하지만 이 스타트업이랑 관련된 질문만 하진 않았는데요. 윤 전 총장이랑 관련된 이 다른 여러 질문을 좀 하니까 윤 전 총장 아까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얘기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오늘 내 일정에만 집중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 이슈가 좀 흐트러지는 거를 좀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 관심은 여기에 더 쏠릴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으로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간담회 중에 사회자가 이런 걸 묻습니다. BTS 블랙핑크 소속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 어딘지 아시나요? 저요? BTS? 저기 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닌가요? 네, 뭐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이브로 이름을 바꿨죠. 아, 이름 바꿨어요? 네, BTS는 하이브고 블랙핑크는 YG인 건데 윤석열 전 총장도 김태래고 괜찮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몰랐어요. 몰라서 제가 소속사는 잘 모르는데 우물쭈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이 현장과 간담회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아는 부분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었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어제 프레스룸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오찬 회동 이후에 여러 논란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동석 기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어제 윤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가 만났던 장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요. 아사리판이 났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아사리판이요? 이거 누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둘의 사적인 만남은 굉장히 평온하게 진행이 됐지만 이후 진행된 기자들의 질문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오늘 얘기하는 가짜 언론 나와! 가짜 기사 나와! 해도 되는 거 아니죠? 이동하지. 답변하지 마시고. 가짜 언론이야! 윤석열 대통령! 지원을 네, 혹시 들으셨나요? 야! 빼! 뭐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민감한 질문이 나오자마자 지지자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기자들을 사칭한 사람들의 질문에 이어서요. 유튜버까지 합세하면서 현장은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한 지지자는 윤 전 총장에게 다가가 답변하지 말라면서 좌파가 질문을 했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태가 혹시라도 논란이 될까 봐 윤 전 총장의 표정은 굉장히 무거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소 의원님. 네. 윤석열 전 총장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기자들 질문 답변하겠다고 섰는데 막 소란스러우니까 그냥 이제 가요.
이게 지지자들께 좀 소란 좀 본인이 맞고서 차분하게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윤 전 총장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력, 순발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순발력. 예. 예, 어차피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 아내나 장모 등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또 계속해서 보도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자들이 사실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으로서는 현장에서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좀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지지자들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도 문제고 저 이제 얘기하면서 뭐 좌파 쪽이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윤 전 총장이 딱 그것 때문에 답변을 안 했다라고 보기는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좌파 우파 뭐 나한테 우호적인 질문 나한테 좀 뼈아픈 질문 뭐 송구 질문 이런 부분들을 뭐 가리고 이럴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윤 전 총장으로서는 이제 처음 정치에 들어와서 막 움직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런 모습들이 이제 자꾸 노출이 되면은 그만큼 윤 전 총장이 자신감이 없다. 또 어떤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올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참모진이나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저런 상황에 계속해서 앞으로 부닥치게 될 텐데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을 좀 정하고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지자들이 과도하게 막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뭔가 좀 이 원칙적인 입장 같은 것들을 좀 한번 표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기자들이 가족 사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란이 일어나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었는데 윤지영 기자, 네. 뭐 물론 뭐 이 질문 때문에 안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했는지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자들이 질문하는 가족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요즘 계속해서 불거지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경쟁자들도 또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이 나섰는데요. 윤 전 총장을 궁예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런 비유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 총장께서 검찰에 있을 때 최순실 박근혜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의 이론을 공범이 돼버렸어요. 네. 또 이재용 박근혜 조사를 할 때 묵시적 청탁이라고 했어요. 예. 그 말하자면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뭐 조사해보니 뭐하냐 뻔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증거로 한 게 아니라 예. 일종의 보면 관심법이다 이게. 아, 네. 그 궁예가 하던 관심법 비슷하게 그걸 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국정농단 수사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약탈 정권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 세우고 강구하게 해준 사람은 검찰입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를 했습니까? 네. 그런 측면은 윤 총장께서 좀 과하셨다. 네, 그러니까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사원 씨의 조사에서는 경제 공동체 이론을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에서는 이 묵시적 청탁을 적용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증거가 있어서 적용을 한 게 아니라 궁예가 관심법을 쓰듯이 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낸 거냐면 윤 전 총장이 장모 관련, 가족 관련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이 경제자의 공동체 이론으로 장모 사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입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쓴 겁니다. 지금 이 장모 관련 문제뿐만 아니고요. 부인 김건희 씨 관련돼서 리스크도 좀 많이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 김건희 씨 무슨 논문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네, 김건희 씨의 최종 학력 박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건희 씨의 논문이 현재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발표한 학술 논문 중에요. 번역이 이상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논문의 제목을 보시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회원 유지라는 한글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옆에 번역을 보시면 멤버 YUJI 유지네요? 유지라고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메인테인 같은 영어 단어를 쓰지 않고 한글 발음을 그대로 저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정말 황당스럽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회원 대해서- 이름이 유지란 예,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대 관계자가 나섰는데요. 현재 윤리위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한 교수는요. 창피한 수준이다. 지도교수가 논문을 읽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맹비난을 쏟아냈거든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을 문제 삼는다면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현재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쨌든 이 표지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외의 부분들이 불거져서 지금 국민대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조국 전 장관도 또 김건희 씨를 언급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뭐 사모펀드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조 전 장관 자신의 SNS에 김건희 씨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 아닙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율로남불이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내로남불을 합한 이 조어죠. 이 율로남불, 내 안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돈 넣은 걸 갖고 부도덕하다고 하더니 김건희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전 총장 기억하십니까? 이 당시는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윤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언급한 이 사모펀드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네, 좀 관련 내용이 어려운데 이게 한 매체가 이 김건희 씨가 지난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이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이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얻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거래 방식을 써서 네. 큰 차익을 얻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인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이 진작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수많은 검증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면서 이 검증이 끝난 자료로 뒤늦게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권 거래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돼서 지금 의혹이 있어서 수사도 받는 상황이고요. 장모 관련 뭐 얘기도 있고 조금 전에 아까 영상도 이제 보셨다시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냥 쑥 이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반박을 한다든지 뭐 해명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 해명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동안에는 부인과 관련해서 의혹 정도, 그다음에 장모와 관련해서도 의혹, 부인에 대해서는 더욱이 뭐 과거의 행적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당사자가 내가 뭐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은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가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 연 판도라의 상자 그 해당 안건 하나하나마다 제가 보기엔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2007년, 2008년 저 논문 중에 박사학위 논문이 있던데요.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는 카피킬러라는 표절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넣기만 하면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인용, 표절 이거 이전에 드래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긁어가지고 그대로 옮겨가는 정도의 논문이면 40% 이상의 표절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매체가 보도한 걸 보니까 뭐 43%, 46% 이렇게까지 아마 카피킬러에서 표절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이 됐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사자 또는 뭐 윤 총장이 해명을 해야 된다. 근데 윤 총장은 근데 그건 배우자의 문제고 내 장모의 문제고 또 결혼 이전의 일이고 이런 식의 얘기들로 넘어가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억울하다고 나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 되겠다는 사람에게 됐던 저런 그런 가혹한 잣대, 검찰의 수사 또는 여론과 언론의 검증처럼 이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라면은 이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혹하게 됐던 다른 잣대가 본인에게 대해졌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라는 식의 얘기는 먹히지 않는다. 결국 윤 총장이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질문이 나왔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이다.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다라고 해서 그냥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식으로 가면 결국 의혹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사안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고 해명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지금 야권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 직사퇴 이후 9일 만에 정치 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윤정 기자. 네. 이전에 최 전 원장이 얘기하기로는 가족 동의가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가족 동의를 구했나 보죠? 네,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죠. 이 아버지가 이 동의를 사실상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이 최영섭 대령이 향년 93세로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이 부친이 최 전 원장에게 유지로 대한민국을 밝혀라라는 글씨를 남긴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 네. 이 최 전 원장의 부친은 사실 아들이 좀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정치 참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져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이 아들의 뜻을 이해하고 소신껏 해라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육성이셨습니다. 이전에는 정치 참여에 반대하신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신중하게 선택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죠. 예. 좀 상당히 좀 고심을 좀 길게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나름대로의 또 결심을 또 세우게 된 배경이나 이런 과정도 오늘 있을까요? 아버님 이제 떠나시고 처음 모시는 시간이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에 이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가족과 함께 강원도에 머물다가요, 이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경을 했는데요. 이 오늘 오전 지금 보신 모습이 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최 전 원장이 답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부친상을 계기로 최 전 원장의 정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 전 원장이 그동안 정치 활동을 좀 미뤄왔던 것에 대해 이 부친의 병세가 악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특히 부친이 최 전 원장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라는 유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 최 전 원장이 장례를 마치고 신변을 정리하는 대로 이 부친의 유훈을 실천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 빈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네. 이 국민의힘 권영세 이 대외협력위원장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이 최 전 원장을 계속 만날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이죠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입당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그런 만큼 앞으로 국민의힘 입당이 좀 빨라질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최재형 전 원장의 행보는 이 부친상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이후에 뭐 대권 도전 선언이라든지 국민의힘 입당 여부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